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네, 벌써 주말이 왔죠? 자, 주말에는 특정 뉴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는 포커스 뉴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제 기사 한 3개씩 정도로 해가지고 한 15개 정도를 봐요. 그쵸? 생각보다 많은 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적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적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연결되어 있는,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래요. 평일 내내 15개 부동산 관련된 내용 봤잖아요. 뭐 세금이 어떻고, 법인이 어떻고, 대출이 어떻고, 살짝 좀, 숨 막히죠. 그래서 주말에는 가급적이면 부동산 뉴스 말고 좀 다른 거, 좀 신선한 거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기사는 얼마 전 제가 우리 실거주 정규생들 단톡방에 뿌렸던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2030 젊은 스타트업 부자들의 비결 탑5라는, 기사인데, 어제도 제가 이제 안양 가서 부동산 기사 관련된 강의도 하고 이제 세금하고 결합된 그걸 같이 했었는데 네이버에 보면 경제엠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 경제엠이라는 세션을 보면은 여기 보면 큐텐츠 컴퍼니라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흔히 생각하는 메이저 주류 언론사가 아니라 신생 업체들 이렇게 포스트 작성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 기사가 딱 제가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주말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꿈을 이루는 경우는 흔치 않다.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20, 30대에 일찍 꿈을 이룬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의 비결을 5가지로 정리했다. 포스트 중간과 하단에는 영상을 클릭하면 젊은 창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생생한 창업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서울 스타트업 박람회 광고 영상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결. 멘탈을 포함한 체력부터 길러라. 자, 스타트업 코티에이블의 안혜린 대표는 쉐어하우스 에이블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독특한 기사를 소개하지만 그래도 부동산과 좀 관련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쉐어하우스 CEO인데 이 쉐어하우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사는 거죠. 방 3개짜리 집이면 각자 방 하나씩 계약해서 3팀이 한 집에 사는데 이 3팀이에요. 3팀. 3명이 아니라 각 방별로 인원은 1명인 경우도 있고 4명까지 다양하다. 그러니까 한 집에 방이 3개면 3명, 방 하나에 1명씩 해서 3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 쉐어하우스는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방 하나에 1명이 쓰는 경우도 있고 2명이 쓰는 경우도 있고 3명, 이렇게 여러 명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방을 또 쪼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에이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명부터 4명까지 되나 봐요. 그리고 주방, 거실 등 공용 공간은 한 집의 모든 거주자들이 공유한다. 갑자기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이거 보고 왜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이거 나 와이프하고 좀 보여주면서 해야 되겠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집인데 이 전형적인 아파트 거실이잖아요. 여기 아트월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 공용 공간이 있고 이 거실 공용 공간이 있고 여기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을 이렇게 1인용으로 쓸 수도 있고 2인용, 3인용으로 쓸 수도 있죠. 에이블하우스는 서울 주요 10개 대학 주변에 35채, 140개의 베드를 운영하고 있다. 와, 이 베드 하나당 30만원 정도 해볼까? 30만원이면 지금 얼마가 나온다는 거지? 30만원 곱하기 140 이렇게 하면 4,200만원 나오네. 한 달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단순 계산해 본 거예요. 물론 30만원도 있을 거고 더 비싼 것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연말까지 70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원룸 건물 포함 100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이블하우스의 가장 큰 차별점은 아파트다. 혼자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건 웬만해선 꿈꾸기 어려운데 4 내지 5명 이상 모으는 방식으로 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한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개인 침대, 수납장, 옷장, 책상, 의자 등 기본 설비를 모두 갖춰놓고 옷과 침구류만 들고 오면 되는 수준이다. 청소, 정기점검, 방역 보안 등 기본 관리도 해준다. 여기에 또 다른 차이점이 글로벌 쉐어하우스를 지향한대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한 집에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다. 자연스레 서로의 말과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자, 이분이신 거예요. 이분. 멋있다. 안혜린 대표님이시래요. 자, 지금까지 성공한 비결이 뭔가요? 체력. 와, 제가 여기서 제가 뿅 갔어요. 와,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 3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걸 안단 말이야?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를? 체력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김성호 회장님도 되게 강조하시고, 그쵸? 일을 많이 해도 육체적으로 크게 지치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도 웬만한 건 혼자 들고 옮깁니다. 옷장 같은 거요. 스스로 부족하다 느끼는 분이라면 롱런을 위해서 체력 관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죠. 체력은 멘탈적인 회복력도 포함합니다. 와, 멋있다. 야,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진짜. 체력은요, 저도 그 김승우 회장님 강의도 듣고 책 보고 정말 이제 또 나이가 드니까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체력이 약하면 멘탈도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도 7번의 사업 실패를 할 때마다 가장 본인이 먼저 한 게 밖에 나가서 걷는 것부터 했대요. 그래서 두 다리를 먼저 탄탄하게 하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체력이 회복이 되면 사업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한 거죠.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벌써 한 거 이게? 야, 대단하다. 멋있다, 진짜.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 대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정신적인 체력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정적인 소모 없이 참고 견디고 딛고는 있어야 돼. 와. 뭔가 약간 소름 돋는다. 그래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초반 성장이 더뎌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살아남는다는 근성으로 버틸 수 있어야죠. 와, 감동적이네. 자, 좋은 CEO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자,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된다. 해외 사례 등을 통해 트렌드를 계속 숙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알아야 되니까. 전문성도 중요한 것 같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청년 주거 관련 활동도 하면서 부동산 계약 사항 등을 많이 접했다. 특히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이런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일에 접근하는데 나름 수월했다. 반면 잘 모르는 분야에서 일을 알아가는 창업자도 있는데 일하면서 배워가는 거다. 이런 분들과 비교하면 전문성 있는 창업자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다. 시작 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분의 중요한 성공 덕목은 전문성과 이 체력 이렇게 했네요. 그쵸? 와, 대단하다. 야, 멋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쉐어하우스. 에이블 하우스, 이게 쉐어하우스예요. 성공 비결은 체력, 그리고 전문성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짱인 것 같아. 자, 봅시다 또. 두 번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자, 피움랩스 이름만 봐도 뭔지 약간 와닿지 않아요? 뭐 피운다는 거예요. 스마트 디퓨저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본체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에 향기 캡슐 3개를 끼워서 작동시키고 프린트에 잉크 끼우는 것과 비슷하다. 제품 이름은 피움. 디바이스에 AI 스피커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동식 구동하고 전원, 알람 등 모든 기능을 스피커나 앱을 켜고 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앱으로 작동시켜 집안을 미리 좋은 향기로 채워넣는 게 가능하다. 3개의 캡슐로 구성된 디퓨저는 아침, 오후, 저녁의 컨셉트고 오전은 레몬 등 시트러스 계열로 잠을 깨우는 상큼한 분위기로 오후는 리프레시 될 수 있는 허브 민트, 저녁은 릴렉스 할 수 있는 라벤더 계열로 구성했다. 이야, 머리 좋다. 유명 글로벌 향수 업체들로부터 독점 제휴 제안이 오고 있다.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글로벌 유통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피움랩스 자체 브랜드로 승부하기 위해서 노 땡큐 하고 있다.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신 것 같아요. 멋있다. 김재현 피움랩스 대표와 제품 이미지. 제품도 깔끔하게 생겼는데요. 그죠? 자, 피움랩스의 김재현 대표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학부는 일리노이 공대, 석사는 조지아 공대, 박사는 코넬대, 모두 미국에서 마쳤네요. 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 코넬대가 되게 좋은 학교를 엄청 좋은 학교를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박사를 하셨대요. 멋있다. 전공은 컴퓨터 공학. 학위를 마치고 몇몇 직장을 거쳐 우리나라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퓨처플레이에서 1년간 일했다. IP, 지적재산권이죠. 이 IP팀에서 스타트업들의 특허 취득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해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 평소 관심 있었던 향기 디바이스 특허에 도전해서 성공했다.
좋아요. 자, 성공 비결이 뭔가요? 공대 출신이라 기술 이해도 측면에서 확실히 강점이 있습니다. 인문계 출신 창업자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하면서 필요한 기술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제 인문계 출신 저의 한계죠. 그렇지만 기술 창업자들은 모든 장갑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물론 홍보 페이지, 영상이나 페이지 구축 작업도 기술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본인도 그랬는데 소셜 미디어 마케팅 같은 분야는 다른 전문가 분야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확실히 기술 창업자들이 유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 역시 특히 4차 산업 관련돼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대 요즘에 특히 코딩 교육 같은 거 유행이잖아요. 그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피움 랩스 이게 이제 향기 디퓨저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였었죠? 그 전문성. 그렇죠. 기술 창업자들의 전문성을 성공 비결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자, 오케이.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자, 확신이 드는 일이라면 꼰대질을 해서라도 관철해라. 자, 요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캠스터디, 카메라 플러스 스터디가 유행인데, 이거 자기 막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막 공부하고 그런 거 있는데, 아예 이거를 사업화 시킨 사람이 있어요.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가 유튜브 보면서 그냥 본인 개인으로 올리고 그냥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를 비즈니스로 하신 분이 있는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본인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공부하는 건데, 이게 구름이라는 게 있대요. 구름이는 캠스터디 열풍이 중심 있는 스타트업인데, 구름이 페이지에 접속하면 수많은 공부방이 개설되어 있다는 거죠. 공부방마다 9명에서 16명의 정원으로 화면이 9에서 16분할 되어 있고, 그 중 하나가 본인, 나머지가 다른 멤버. 화면 속 모습은 지금 보고 있는 책을 위해서 실시간 찍는 게 가장 많다. 이런 거. 자기 얼굴 하면 좀 약간 그렇잖아, 그죠? 와.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구름이 캠스터디 화면이고요. 이쪽이 이제 그 직원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염색 하신 분 있죠. 요 분이 대표님이시래요. 와. 자, 구름이에서는 아무나 방을 만들고 멤버를 초청할 수 있는데, 간편한 웹사이트 형태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면 된다. 그래서 굳이 뭐 다른 거 설치할 필요가 없나 봐요. 그리고 뭐 PC, 노트북, 태블릿 단말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와, 나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온라인 강의할까? 9명 모집해놓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16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제 걸로 할게요. 밴드로 할게요. 자, 구름이 이랑혁 대표는 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해서 천문학. 와, 특이하죠. 별이 좋아서 천문학과를 갔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갔다. 프로그래밍을 배워 졸업 후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그 경험을 살려 창업에도 성공했다. 자, 지금까지 잘해온 비결이 뭔가요? 인내심. 인내심. 자, 제가 주식을 하면 잃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반토막이 나도 긴장하지 않고 길게 봅니다. 다양한 사람 모인 조직 깨지지 않으려면 대표가 인내심 갖고 조율하는 게 중요해요. 직원 사이에서 희생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없이 들어주기만 해서도 안 돼요. 맞아요. 확신을 가는 사안이라면 이른바 꼰대질을 해서라도 관철하고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직원들이 말을 듣고 조직이 돌아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되게 젠틀하고 이게 뭐 의견들을 다 수용하고 열린 그 리더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밀고 나갈 수 있는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오히려 믿고 따라요. 안 그러고요. 막 한없이 말만 잘 듣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밑에 사람 더 힘들어요. 창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나요? 가족이죠. 당장 생계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았어요. 아내가 선뜻 허락해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통장 잔고 마이너스 3억 6천만 원까지는 참아주겠다고 했어요. 해보다가 마이너스 3억 6천 되면 접어라. 한 몇 년 재밌게 논 걸로 치겠다라고 하더군요. 우와, 진짜 멋있다. 그래서 긴 호흡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야, 좋아요. 구름이. 성공 비결이 인내심이고, 확신이 든다면, 꼰대 소리 듣더라도 밀고 나가라. 오케이. 대단하죠. 자, 네 번째. 항상 뭔가를 해라. GDF 랩은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을 확대해주는 기업이다. 이거 굉장히
곽강받는 기술이고 이미 구글에서 하고 있어요. 이미지 파일은 크기를 늘려준다. 최대 4배로 키워준다. 기술력은 크기를 키우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유지하는 데서 나온다. 그렇죠. 이 사진 같은이나 영상을 확대하면 이게 깨지잖아요. 근데 이걸 깨지지 않고 높은 해상도를 유지하는 게 이 기술력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게 AI예요. AI. 인공지능.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AI를 통해서 이미지 확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다. AI 시스템이 사진 확대를 많이 해보면서 알아서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주최한 데모대회에서 수상한 장경익 GDF 대표 가운데 요 분이시죠. 그리고 양옆이 이제 임직원이신가 봐요. 영상 확대는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실시간 바꿔주는 건데 스마트폰에 GDF 랩의 프로그램을 깔면 저화질 영상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실시간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이 된다는 거죠.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를 저화질 버전으로 클릭했는데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되는 거죠. 데이터를 아끼면서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컴퓨터 공학도 출신으로 은행을 다녔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 결과였대요. 그렇게 10년간 다니다가 2014년 창업을 결심했대요. 아이템을 찾다가 우연히 한 해외 논문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거죠. 논문을 보니 아직 대중적인 동영상 보고 시스템이 나오지 않아서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죠. 창업하고 보니 아쉬운 점이 있냐? 본인이 은행을 10년 다녔기 때문에 좀 더 시기가 빨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늦은 창업가에게 연륜이 있어서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 30대 이전에 여러 번 창업해서 성공이건 실패건 경험한 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본인만의 사업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하면 아직 나는 해평하리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지만 아쉬운 게 있다. 어차피 할 창업이었다면 일찍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잘해온 비결이 있다면 전 직장 동료 이야기가 쟤는 계속 뭔가 하고 있어 라고 신기했대요. 저도 이거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저도 회사 사람들 만나면은 그리고 그 전에 같이 뭐 세무사 공부를 했거나 그 전에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은 항상 제가 뭔가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신기했었대요. 저도 정말 가만히 있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 쪽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 연구도 하고 아이템도 찾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래요. 정체되는 게 싫어요. 가만히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이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비구름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GDF 랩이었나? GDF 랩. 그래서 사진 확대해주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창업 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핵심이었다는 거네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파이 서비스 화면과 이지훈 대표. 자, 파이는 디자이너를 위한 생산 플랫폼 업체다. 생산 의뢰자가 앱에 희망하는 디자인, 수량, 납기 등을 등록하면 앱이 해당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봉제 공장을 연결해 제작해준다. 와우. 의뢰자 입장에선 주문만 올리면 내 집이나 사무실까지 원하는 옷이 원하는 수량만큼 도착하니 편리하다. 와, 신기하다. 생산 의뢰자는 주문부터 제작, 배송까지 모든 공정을 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작업 지시서 수령, 샘플 작업, 원단 입고, 재단, 제작, 마감, 검수, 납품 등으로 이어지는 제작 과정을 세분화해서 현재 어떤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택배 앱으로 내 택배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생산 의뢰자는 자체 디자인으로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제일 많고, 그러네. 그러니까 본인이 디자인을 하면 생산하는 것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죠. 대형 의류 브랜드, 단체복을 맞추는 동호회, 종교단체들도 신청한다. 파이 이지훈 대표는 디자인을 전공한 모델 출신으로 일할 때 관심을 살려 파이를 창업했다. 본인이 자부하는 최고의 경쟁력은 디자이너들 고충을 이해하는 거다. 실력 있는 개발자분들이 비슷한 플랫폼 만들었다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디자인 업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 창업해야 된다는 말 많이 하는데 정말 그렇다. 우리 회사엔 경력이 10년 넘는 디자이너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분들이 사용자 지향적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현장 방문했다가 디자인 상담해주고 오는 경우도 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어떤 플랫폼을 믿을 거냐, 나 같은 플랫폼을 믿을 거다. 자, 사업하면서 드는 아쉬움은
창업한 지 횟수로 7년인데 이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건가? 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결론은, 경험을 쌓고 창업하는 이야기다. 얼마간이라도 조직 생활을 좀 해보고 창업하면 좋았겠다. 물론 늦게 창업하신 분들, 아까 4번에 있었죠. GDF 랩. 그런 분들은 빨리 하면 좋았겠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오히려 늦게 했으면 수월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뭐였죠? 이분의 성공 포인트는 파이 대표. 파이. 디자이너들의 고충을 해결했다는 것이 가장 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건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 5개를 봤더니 에이블 하우스, 이 체력과 전문성, 그리고 피움레스 향기 디퓨저, 기술 창업가들의 전문성, 이것도 이제 전문성이죠. 구루미는 인내심, 확신이 된다면 꼰대 소리 듣더라도 밀고 나가라. 그게 리더지 사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GDF 랩, 창업 시기가 좀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했다. 파이, 본인은 디자이너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이게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야, 재밌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 제가 또 아껴뒀던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혹시 이런 스타트업이나 사업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는 몸으로 이렇게 뭔가를 했다면 이제 몸으로 하지 않고 이제 뭔가 좀 제 어떤 사업 모델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커요. 누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기사가 돼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잘 보셔서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입니다. 저기 남부나 제주도 쪽은 약간 비 소식도 있고 또 태풍이 막 온다는 말이 있던데 다음 주에 저도 어디 가야 돼서 태풍 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런 날씨 같은 것도 잘 체크하시고 주말에 충분히 재충전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오는 한 주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이죠. 9월 29일 부산 센텀시티에 갑니다. 센텀 거기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신세계백화점. 그래서 내일 오시는 분들, 부산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요. 제가 12월 1일 날 또 가니까 그때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은 큰 차이는 없는데 12월 1일 기사는 그 기사래 12월 1일 강의는 좀 더 이제 내년도 개정세법하고 바뀌는 거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는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자,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뉴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은 제가 아침 일찍 이동을 해야 돼서 내일 뉴스는 아마 거의 밤늦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포커스 뉴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